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란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다친 부위는 지금 아무는 중에 있다고 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앓을 만큼 앓으면 죽을 병이 아닌 한 나을 때가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질병을 딛고 살아간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같이 주어진 것이다. 찬란한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고루 주어진 것처럼 누가 됐건 한 생에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나르시스트 상사로부터의 괴롭힘, 기대했던 곳에서의 실패, 또 누군가는 가족 간의 학대 등으로 인해 내 자신을 똑바로 인식할 새도 없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에 휘몰아치고 나 자신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괴롭힘, 실패,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틀린 걸까? 이유가 뭐지?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하고 놓친 걸까? 등 끝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휘젓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만 생긴 거지? 억울함으로 시작하던 분노가 종국에는 내가 못나서 그런가 하는 내 자신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리며 한없이 쪼그라지며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즉, 자존감 하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서 법정 스님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질병을 딛고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은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이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고, 사건일 뿐입니다. 누가 됐건 한 생에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앓을 만큼 앓으면 죽을 병이 아닌 한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상처 또한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할 텐데 괴롭힘, 실패, 학대, 가스라이팅 등으로부터 무너진 나의 자존감을 올리고 마음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친구, 동료 등 주변인에게 하소연 금지입니다. 당분간 감정이 제대로 돌아와 이성적 판단이 들 때까지는 남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남의 일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들에게 나의 하소연은 귀찮은 부정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인한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단,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일반화는 아닌 것임을 명심해 주세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친구 피하라는 조언에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소연하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잘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자존감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이성적 판단이 안 섰을 때 우리들은 똑같은 말을, 부정적인 말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나의 하소연이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들게 하고 처음에는 받아주던 하소연에 대하여 상대방은 그만 좀 해라. 네가 나약해서이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등 나에 대하여 부정적인 조언을 해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소연하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 능력, 재력 등이 뛰어나다면 시기 질투로 인한 2차 가스라이팅 등 가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더 큰 자존감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의심하던 불시에 내가 믿던 사람들로 인해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주변인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내가 드는 감정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신과 상담 등이 부담스럽다면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보다 이해관계가 없는 익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익명의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는 것 또한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 달리기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등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달리기는 우울증 불안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달리기를 하면 베타 엔돌핀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상승돼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깅과 러닝이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법이라는 데 이견을 같이 합니다. 또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디메오 박사 역시 영국의 스포츠 의학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기분이 호전돼 약효 발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우울제 투여보다 효과가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달리기가 힘드시다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빨리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팠을 때 건강식, 보약 등 내 건강을 많이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내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아픈 것 또한 큰 고통이고 병입니다. 신체가 아픈 것보다 더한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건강을 꼭 챙기시길 조언드립니다. 세 번째, 본인인 나 스스로를 깊이 알아가고 그 누구보다 사랑해주기 바랍니다. 사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스트에게 먹잇감이 되는 분들은 특히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상처받는 게 나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 내가 한 번 참고 말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건 본인 스스로를 너무 본인 자신이 홀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나 자신에게 내 스스로가 폭력을 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만일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 단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하고 폭력을 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대로 인식하시고 발전해 나가고 사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를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후순위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위해줄 때,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칭찬을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일기, 본인에게 선물하기든 본인이 정한 여러 방법으로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나르시스트라고 생각된다면 궁금해하지도,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기, 이해하려 하지 않기,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나르시스트 특징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나르시스트 특징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며 자신에게 거슬리는 상대에게는 실질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가할 때 그들의 생각은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나르시스트의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생각을 우리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이해시키고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금물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즐기는 그들입니다. 반드시 나르시스트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이유를 궁금해하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또한 앞으로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를 버리셔야 합니다. 최대한으로 나르시스트에 대한 나의 감정 소모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셔야 우리가 나르시스트로부터의 정신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나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져본다거나 마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식물을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나의 상처는 상처대로 치유해 나가되 자존감 하락으로 집중되어 있던 부정적인 나의 생각들을 내가 관심 있는 취미생활 등 긍정적인 다른 곳에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취미생활에서의 소소한 성취와 행복들은 나의 상처를 조금씩 서서히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뇌에 꽉 차 있는 나의 분노 상처가 취미생활, 반려식물 등으로 인해 조금씩 줄어들고 그 분노, 고통에 대해 덤덤해져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라기보단 취미로 사주와 타로를 배워보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 저에 대한 공부가 되고 제가 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상담을 해보니 치유 효과가 좋더라고요. 마음 공부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존감 치유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하락하는 그 환경,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벗어나지 못한다면 감정적인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틀 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환경을 바꾸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 내가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셨다면 그 환경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일 그 환경에서 반드시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의식적으로라도 그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는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두시란 얘기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사람이라면 그 또한 반드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앞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질병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가 됐건 한 생에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